인간 그 이상 나는 사이보그로 진화한다. 지금 아이언맨이 치는 골프채 보셨죠? 오토바이를 만드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골프채 광고입니다. 다들 아시죠? 야마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피커나 피아노, 드럼 이런 악기에서 많이들 보셨을 브랜드입니다. 이 야마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야마하 로고, 소리곱새 그거를 따서 360도 돌려놓은 게 야마하 로고입니다. 이런 로고에서 보시다시피 시초는 악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창립자 야마하 토라쿠스 씨는 오르간 및 피아노 수리를 하던 수리기사였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1897년 리드 오르간 제조 기술을 습득하여 일본 악기 제조 주식회사를 창립합니다. 1900년부터 피아노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1930년도에 세계 최초로 음원연구소를 설립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때부터 축적된 기술로 음향 쪽에선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세계 전국에 5더 아니 그 이상 10더 그분들한테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된 제품이 탄생하는데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쿠짱. 그렇게 음악에 매진하던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모터사이클에 들어왔는지 그 변환점이 된 게 바로 세계 2차 대전입니다. 피아노 만들 때 뭘로 만들죠? 나무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쓰이던 전투기들은 프로펠러가 목재로 돼 있었는데 그 목공 기술로 1921년 전쟁에 쓰이는 전투기 목재 프로펠러를 만들었고 10년이 지나 1931년부터 금속 프로펠러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이니 뭐니 하지만 그건 잠시 지루하고 그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무 쉽게 풀기는 좀 아쉽고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일본의 수많은 전투기 프로펠러를 만들던 중 전쟁은 끝이 나고 금속 프로펠러를 만들 때 쓰던 기계와 야금수를 응용해 오토바이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954년 125대가 만들어진 YA1이라는 바이크가 크게 성공하면서 야마하 발동기라는 명으로 회사를 분리시키며 우리가 아는 야마하 바이크의 탄생 신호탄이 터집니다. 이 당시 일본 내에서도 독보적 탑클래스였던 혼다에게 덤빈 회사도 야마하가 처음이었고 거의 따라잡았던 것도 야마하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처참히 발렸고 그래도 VMAX나 R1을 보면 아시겠지만 훌륭한 디자인으로 꽤 좋은 이미지로 2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해외 시장에선 야마하가 혼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크루저 시장에선 혼다의 건담틱한 디자인으로 이건 크루저가 아니야 라는 평이 많아 야마하, 가와사키, 혼다 순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시장의 경우 혼다도 고전을 면치 못한 곳이고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혼다는 모델을 축소하고 야마하는 라인업을 늘리며 다른 길을 갔지만 야마하가 FZ를 풀체인지한 시점부터 쏟아진 MT 시리즈의 성공적인 런칭에 힘입어 혼다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야마하가 기술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사실 유로3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스즈키, 가와사키는 모델을 단종하던 시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랭식 네이키드가 바로 XJF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한중일에서나 비등비등하게 혼다랑 싸우지 동남아만 봐도 야마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도 혼다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마 슈퍼커브가 자전거보다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야마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건 모를 겁니다. 자동차 엔진도 만들었습니다. 84년에는 자동차 레이싱 나간다고 선언해서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85년, 87년 출시된 엔진들로 일본을 제패한 야마하는 89년 소독 잭스피드 포뮬러 레이싱과 손을 잡고 웨스트 잭스피드 야마하 팀을 만들어 F1까지도 출전하게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봤을까? 여타한 성적은 못 냈고 F1 역사상 최악의 10대 엔진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 엔진을 가지고 공도용 스포츠카 컨셉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동안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같은 시기 최고의 슈퍼카라고 불리던 맥라렌 F1이 93년 공개되면서 야마하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취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를 바탕으로 야마하는 토요타, 렉서스와 긴밀하게 일하는 관계가 되었고 전설의 레전드 토요타 2000 GT부터 렉서스 ISF, LFA까지 V8, V10 엔진 고성능 엔진에 대한 개발을 야마하가 맡아왔습니다.
이 카레이싱 역사에도 재미난 바이크 역사가 있어요. 이 당시 야마하는 엔진이 내구성이니 뭐니 화자를 잡지 못해서 불명예를 얻었거든요. 그때 F1을 휩쓴 게 맥라렌인데 그 맥라렌에 들어간 엔진이 혼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때도 야마하랑 혼다랑 이 경쟁 구도가 있었던 거죠, F1에서. 이렇듯 야마하랑 혼다는 시장에서도 기술 부분에서도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재미난 경쟁이 이뤄질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하가 전범기업인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겠지만 나쁜 기업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가 타는 브랜드가 기업이 어떤 취지에서 바이크를 만들었고 탄생시켰는지 배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애정을 가질지 반일운동에 동참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범기업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촬영했지만 한 개인의 주장을 공공매체에 내보내기엔 편가르기식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적당히 정리해보자면 일본에서 어지간한 기업들을 압박하여 전쟁 물자를 만들게 했고 그중 야마하도 전투기에 사용되는 프로펠러를 만든 건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마하는 반성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콘서트에 악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친환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최악의 전범기업으로 꼽히는 미쓰비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야마하를 과연 이와 같은 전범기업으로 볼지는 구독자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이 영상을 보는 재미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느 기업들과 다르게 돈을 보고 사업을 한다기보다 할 줄 아니까 돈을 벌어볼까? 시계 사업 추진력으로 피아노부터 변기까지 다양한 문어발 사업을 하고 있는 진격의 야마하. 앞으로 오도리로서 혼다가 내놓은 CBR1000 파이어블레이드를 상대로 어떤 아론을 내놓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비고가 준비한 야마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